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현지 시간 4월 8일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연례 주주 서한을 발표했는데 그중 중미 관계 구도 및 지정학에 관한 내용을 포천지에서 기사로 냈는데요. 제목은 제이미 다이먼은 중국이 몰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미국은 잠을 잤다고 말했다 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연례 주주 서한에서 지정학적 긴장 국면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미 연준의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금리 변동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장기적인 지정학 및 정책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작은 금리 변동이 미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경제적 힘의 영향은 거대하면서 전례가 없는데 그 효과는 몇 년 후에 완전히 나타낸 후에야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 경제 안보 관련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는 서방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날로 성장해 나가는 실력과 잠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했다. 중국은 꾸준히 스스로를 잠재적 초강대국으로 키워왔고 자국 경제 안보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온 동안 미국은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 전략을 집행해 왔다.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1위 또는 2위 경제국이 됐는데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중국 경제의 초점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미국 기업들이 유일한 공급망 연결고리로서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와서 응변 능력의 저하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의존도는 의류나 신발과 같은 소비품 분야에서는 보통 그렇게 중요하거나 복잡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희토류, 5G, 반도체, 페니실린, 기본의약품 등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물자를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잠재적 경쟁자에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미국은 전기차,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중점 산업에서 선도 지위를 확보하려면 자신이 중요한 자원을 남에게 순순히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미국이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일부 동맹국들이 불만을 야기했지만 이 산업 정책들은 옳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제한적이고 표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그 문제들을 적절히 좁게 정의한 다음 필요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비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 해결할 수 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그는 중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의 강경함을 표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접촉도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복잡할 것이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이런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든다. 미국은 심사숙고하고 두려움 없이 중국과 계속 접촉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나는 상호 존중, 강력한 힘, 지속적인 접촉은 양국 및 전 세계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자칭 열정적이고 애국적이며 자유시장 자본주의자인 그는 서한에서 미국은 여전히 서방 세계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보루, 세계 시민들의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며 서방 세계에선 손짓만 하면 수많은 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많은 국가에게 있어서 미국 외에 더 좋은 선택은 없다. 유일한 잠재적 초강대국은 중국이다. 미국은 지금 복잡하고 압류가 용솟음치는 세계에서 항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충돌 등의 발생에 따라 미국은 외부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국내의 양극화된 유권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한 위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어떤 위험보다 클 것이며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중대한 역사적 격동의 순간에 서방 세계는 허위적인 안정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고 미국도 홀로 설 수 없다. 서방 세계는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미국만이 서방 세계를 이끌고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세계가 구축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질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의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실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약화됐으며 미국은 글로벌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 그룹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는 새로운 브레턴 우즈 체제를 구상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십 년 동안 서방 세계가 서서히 분열화해된다면 이는 미국이 관건적인 세계 경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나는 서구는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에 관한 책을 영원히 읽지 않기를 바란다. 그 책 속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실패는 동맹 간의 다툼을 증가시켰고 군사연맹을 쇠약하게 했다. 이는 서방 세계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각국을 각기 다른 경제 분야로 나눠지게 했으며 각 나라마다 자국의 경제, 무역 및 에너지를 보호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경제의 둔화는 최종적으로 기축통화 지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포퓰리즘과 당쟁에 빠졌고 관료주의와 의지력 부족의 속박을 받으면서 미국은 서방 세계를 이끌고 고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고 우리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은 서구는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관한 책이며 미국은 역사의 다른 격동기처럼 도전에 맞서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포천지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찐용투 최근 영상에서 키쇼 마부바니가 2020년 3월에 출판한 Has China Won?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가 2020년 3월에 Has China Won을 내기 2년 전인 2018년 4월에 이미 Has the West Lost It?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JP 모건 CEO가 말한 그 영원히 읽고 싶지 않다는 그 책 내용과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찐종투였습니다.